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야광 정약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굳이 소개를 안 시켜드려도 아닙니다. 너무나 큰 대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버셔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라는 거는 일단 제가 저야광 정약용 채널은 두 번째 채널이고요. 첫 번째 채널로도 그 실버 버튼 받았어가지고 정약용 채널 초반의 영상 중에서 부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 지금 저도 사실 실버 버튼이 있는데 네. 이 채널 이제 안 할 거고 예. 새로운 채널 만들어서 나도 파이팅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파이팅하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채널에서 이제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원래 본업이 영상을 의뢰받아가지고 제작해주는 업을 했었어요. 네네. 외주 영상 제작업이라고 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단점이 뭐냐면 예. 주말에도 연락이 오고 퇴근 후에도 연락이 오고 네. 이게 왜냐면 수정 요청이 굉장히 빈번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생활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네. 남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내 영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네. 충분히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안 받고도 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네네. 저도 부업으로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죠.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 부업으로서 시작했던 것부터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이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급 83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업 네. 그리고 재테크 이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 네. 이게 저는 핵심 키워드고 네. 많은 여러분들께서 롤모델이다. 네,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쭈려고 하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그 질문의 배경은 그겁니다. 부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부업 굳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상 전문직이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이제 큰 기업에 월급을 애초에 엄청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네. 제 생각에는 부업을 안 해도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우리가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과 네. 월급 연봉의 인상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연봉의 인상 속도가 자산의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인이 경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집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신혼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한국인의 자산이고 그렇죠. 아주 많은 돈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월급으로서 내가 굳이 부업을 안 하고도 성실히 재테크를 해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런 분들이라면 부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내가 저는 그럼 안 하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내가 재테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월급이라는 돈은 내가 시드머니가 형성이 안 되고 너무 이제 적다고 판단이 든다면 부업을 통해서 추가 파이프라인 그걸 통해서 현금 흐름이 증가해야지 재테크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적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뭐 자산 형성 안 해도 돼. 난 내 집 마련 포기하고 나는 그냥 뭐 히피처럼 살 거야.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냥 결혼 안 하고 싱글로 그냥 전 세계 그냥 간간히 여행하면서 돈 안 모으고 살 거야. 이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저는 적은 월급도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미래를 좀 생각하고 뭔가 이게 자산을 불려나가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업은 하셔야 된다. 명확히 구분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은 약 80%를 읽어라. 상위 20%는 안 읽어도 된다. 이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상위 20% 중에서도 내가 월급은 많이 받지만 좀 더 이제 내가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상위 10%만 안 보시고 90%는 보셔야 된다라는 귀결이 됩니다. 제가 정말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게 제가 어제 그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이 PIR이 여러분 주택 가격, 평균 주택 가격을 평균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이게 19배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19년 동안 한 번도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고 그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 사는데 19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바꿔 얘기하면 19년 후에도 이 집을 못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설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19년 후에 그 집값이 그 자리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죠. 결국 이런 말씀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평균 소득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평균적인 집값에 해당되는 그 집을 소유하는데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는 어쩌면 상위 10%도 부업에 대한 고민, 재테크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전문직 근로자들도 뭐 안정적으로 소득을 10년, 20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거의 95%가 보셔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이 재테크 중에서도 이 직장인들에게 여러 재테크들이 있는데 근데 왜 하필 부업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거든요. 네네. 그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면 제가 정말 얼굴 찡그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러 가지 재테크가 있는데 예. 직장인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예. 굳이 부업이냐? 저는 좀 의문이 됩니다. 네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좋은 질문입니까? 예. 저는 이거 당황스럽게 만드는 예.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이 가능한데요. 네네. 첫 번째는 예. 시드머니가 적은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모아놓은 전 재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분들이 네. 투자의 고수가 되어서 수익률 100%를 낸다고 해봤자 네. 그분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시드머니 자체가 애초에 뭐 1억 이상 네. 혹은 뭐 10억 가까이 되는 분들이 연수익률 10%만 내더라도 네. 상당한 목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뭐 부업이나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도 돼요. 아. 예. 투잡이라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내 본업하면서 그냥 우아하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한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회가 학자금 대출이라는 강력한 이제 네. 그 족쇄를 통해서 사회생활 초년기에는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당한 목돈이 들어가다 보면 시드머니 형성기가 또 되게 밀려요, 이게. 그렇겠네요. 예, 이게 또 첫 번째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 이제 회사 생활 힘들면 퇴사하고 창업해, 네 일에 뭐 카페라도 차려, 뭐 이런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선배 세대에서 퇴사 후 창업을 통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영업의 무덤을 엄청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고로 자영업 식자재를 식기들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업종을 일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었고, 왜냐하면 망하는 폐업률이 엄청 높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는 분들이 오히려 부자가 되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건물주들을 더 배부르게 해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작 퇴사를 통해서 로망을 실현하려고 도전했던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5년 내에 폐업률이 80%가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렇다는 거는 퇴사 후에 창업이라는 거는 강력한 리스크다. 직장인은 거기에 판타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고 했을 때 퇴사 후 창업이 아니라 퇴근 후 부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마 이 명언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댓글에 퇴근 후 부업.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댓글 달고. 퇴근 후 부업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너무 멋있네요. 네. 네. 그래서 부업이다. 예. 혹시 또 정말 이 직장인들이 맞는 것 같아, 부업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가 시드머니인 거고 당장 창업하긴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명료한 근거를 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연봉 인상률이라는 게 예. 대단한 영업직이 아닌 이상은 드라마틱하게 연봉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이제 책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게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보다도 밑돌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월급 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제 부업을 진짜 고민하신다면 너무 이게 내가 왜 부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설득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절야광 정약용 우리 대표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소개하고 싶은 그 부업 보니까 18가지가 쫙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욕심을 내보면 18가지 다 소개해보고 싶지만 딱 2가지만. 네. 이런 부업은 아주 좋다. 의견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집돌이과랑 네. 야외 활동 좋아하는 과랑 나뉠 것 같거든요. 집돌이세요 혹시? 저는 집돌이죠. 저는 야외 활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딱딱 갈리네요.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퇴근 후에 내가 음. 집돌이 유형이라서 집 밖으로 나가기 싫고 네. 집안에서 뭐 어떻게든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라면 처음에는 대단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내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아예 부업이라는 것 자체를 학을 떼게 돼요. 예,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계속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우리가 1년 이용권 재밌네. 등록했다가 예. 1년 내내 성실하게 가는 분들의 비중이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처럼 네. 뭔가를 시작했을 때 꾸준히 해야지 이게 그 월급의 파이프라인으로서 작동을 하는데 내가 거창한 걸 시도하려고 하면 작심삼일 혹은 길어봤자 3개월 이내에 대부분이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퇴근 후에 집에서만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휴대폰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휴대폰을 하나 꺼내신 다음에 네. 그 앱테크라고 불리는 예. 어플을 설치하고 출석 체크를 하면 포인트를 네. 모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혹은 설문조사를 해주면 설문조사를 한 대가로 요즘에 뭐 암호화폐들도 주고요. 포인트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한 달에 못해도 몇만 원씩은 월급의 수익이 생겨나거든요. 네. 그럼 그 몇만 원으로 그냥 뭐 이제 몇만 원 벌었으니까 우리 맛있게 그냥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자 뭐 이러지 마시고 그걸로 이제 ETF라도 사 모으시면 네. 저는 치킨 먹었을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고 ETF로. 좋은. 예. 왜냐하면 예. 이게 투자 공부도 결국에는 해놔야지 이 답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내가 투자에 대한 겁을 내시는 분들은 내 피 같은 월급으로 그거를 했다가 이러면 어떡할까 이 겁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부업은 이거 어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추가로 번 소득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 이러면 뭐 어때 이런 마인드로 그렇죠. 넣어놔서 1년 뒤에 내가 예적금으로만 했던 통장과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ETF에 만약에 넣었다고 칠게요. 네, 국내에도 이제 상장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넣었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수익률을. 그래서 내가 ETF가 조금 더 좋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부업도 하면서 투자 공부도 같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좋네요. 제가 이 사람을 구분할 때 뭐 혈액형으로도 구분하고 저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추구형이냐 리스크 테이커냐 뭐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집돌이냐 바깥 활동 좋아하는 사람이냐로 구분하는 거는 처음이고요. 근데 이것은 소위 이 부업을 강조하는 전문가로서 부업에 나는 어떤 부업을 할까라는 것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툴이 되게 좋잖아요. MBTI라고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그렇죠. 신뢰하고 있는 어떤 MBTI라는 툴에서 그 I 유형이 있고 E 유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I인 거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E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I라면 집안에서 하시는 거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E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부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초급자형이 있고 약간 초중급형이 있는데 거기서 또 초중급형이 있어요. 초급자분들은 그 퇴근길에 당근마켓 검색하셔가지고요 배달의 민족 보냉백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배달의 민족 도보 배달하다가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가방을 파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달을 하려면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냉백 메고 다녀야 돼요. 그럼 보냉백을 새 걸로 사게 되면 그것도 돈이 더 들잖아요. 중고로 사게 됐다가 안 되면 내가 또 중고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돈에 이제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고로 사신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도보 배달을 하시면서 한번 수익을 내보라는 거예요. 매우 디테일한 꿀팁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은 그런 거고요. 만약에 그렇죠. 내가 조금 더 큰 돈을 만지고 싶다. 그럼 이거 실제 사례예요. 지금도 시흥 쪽에서 그 제가 만난 이제 그 부업 고수분이 그 하루에 한 2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면서 한 달에 이제 월 수익 500 이상 가져가시는 분이 있어요. 부업으로만.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우리 집집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동문화 전집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새 걸로 사게 되면 네.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진짜 정말 그 대출 받아야 돼요, 거의. 예. 가격이 너무 비싸 이게. 왜냐하면 3GB로 다 사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만화책도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집이기 때문에 그 한 묶음당 한 70건에서 한 80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것들이 중고 시장에서 굉장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개똥이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중고 아동 서적들을 거래하는 사이트인 거죠. 네. 거기에 등록한 다음에 시세들을 확인한 다음에 개똥이네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네에서 팔고 있는 중고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매입한 다음에 그 살 사람이 그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살 사람이 나타나면 시세 차익을 보고 파는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것들을 잃고 들어가지고 이제 차에다가 싣고 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보관을 또 해놔야 되는 어떤 수고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제가 초급자라기보다는 초중급으로 좀 분류를 했고요. 네. 다만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단순 도보 배달로 이제 해주는 것보다는 수익률을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우리 대표님을 초대한 이유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경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부족한 게 부업이라든가 뭐 이런 팁이에요. 그런 팁이 저는 정말 없습니다. 근데 그런 팁의 최고 전문가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8가지의 부업을 추천해 놓으셨고 특히 여러분을 스스로 나는 집돌이다. 아니다. 나는 야외활동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초중급 혹은 고급 뭐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그 부업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이렇게 시작해 보시면 아주 좋은 명쾌한 해설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책의 본질보다도 네. 교수님께서 조금 더 포장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드리고요. 아유, 예, 무슨 책은 말씀입니까? 그거보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지만 굉장한 겸손함, 그 겸손 그 자체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요. 너무나 유명한 대형 채널 절야강 정약용 우리 대표님, 문 대표님의 이 여러 그 인터뷰를 통해서 누적된 그 좋은 축적된 정보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 되려면 부업하라. 이 책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도 한 95%는 이 책에 좀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예, 플러스에서 양념 하나만 취하면 네. 부업 그 부자 되려면 부업해라 해서 플러스 부업한 다음에 네. 얻은 돈으로 투자까지 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결국 부업은 시드머니 마련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시드머니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재테크하는 데까지 활용하는, 투자하는 데까지 활용하는. 그런데 오늘의 말씀 그리고 이 책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머니 체인저는 단순한 그냥 체인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냥 가난한 자냐 부자냐를 결정짓는 그 빅 체인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오늘 하나의 책이, 하나의 영상이, 하나의 강의가 삶을 바꿔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